축하의 밤이었고 가족 저녁 식사는 여전히 활기가 넘쳤는데 초인종의 벨소리가 화합을 방해했습니다. 문 반대편에는 한 여성이 손에 선물을 들고 있지만 환영하는 포옹 대신 차가운 말이 들립니다. 이곳은 친밀한 모임이지 누구를 위한 만남의 장소가 아닙니다. 남편은 망설임 없이 시어머니 면전에서 문을 닫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탁으로 돌아온다. 자신이 방금 열었던 심연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안드레이 브랭코이고 당신은 팹리 시크릿츠 채널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하고 사랑, 자부심, 용서의 한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실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준비하세요. 얼린에게 인생은 완벽한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남편 티아고는 사려 깊고 헌신적인 남자였으며 여성을 독특하게 만드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딸 클라라, 빛나는 소녀, 딸이자 학생의 모범, 부모님의 자부심. 시어머니 니나는 두 번째 어머니였습니다. 다정하고 현존하며 부부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고 항상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이 행복을 해치는 한 가지 세부 사항, 즉 자신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얼린의 어머니인 루드밀러는 인생의 전투에서 단련된 강한 성격을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투잡을 하면서 혼자 딸을 키우며 감정적인 삶을 재건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지불해야 할 청구서와 임시 남자친구 사이에 얼린에게 남은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수년이 지나면서 거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회의를 할 때마다 더욱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얼린이 위대함을 자처하지 않는 차분한 엔지니어인 사이어고와의 약혼을 발표했을 때 루드밀러는 경멸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 내 친구 클라우디아가 딸을 사업가와 결혼했는데 내가 뭘 자랑할 수 있겠나? 직원. 그는 우연히 티아고가 모든 말을 듣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농담했습니다. 그 말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후 그는 시어머니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했고 한때 무관심이었던 것이 상호 혐오로 바뀌었다. 루드밀러는 실패, 두려움기라는 잔인한 별명으로 보답했습니다. 각각은 티아고의 자존심에 박힌 칼과 같습니다. 반대로 니너는 루드밀러와 정반대였습니다. 현명한 세레나는 부름을 받지 않은 곳에는 절대 가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클라라가 태어났을 때, 엘린이 대학을 졸업할 때 손녀를 돌봤고 젊은 엄마가 일을 시작했을 때 집안일을 도왔던 사람은 클라라였다. 당신은 나에게 딸과 같아요. 얼린 니너는 진지한 눈으로 반복했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를 갖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는 당신과 클라라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루드밀러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방문은 드물었고 항상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손녀에 대해 묻는 대신 자신의 직업적 업적이나 새로운 구혼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는 예고도 없이 나타나서 집 장식, 얼린의 음식, 심지어 사이어고의 옷까지 비판했습니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셔츠는 뭐예요? 남편 외모도 관리 안 하시나요? 그는 자신의 경멸을 분명히 하는 어조로 질문했습니다. 클라라가 5살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은 스타일리시하게 축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이어고는 직장에서 승진했고 얼린은 인테리어 디자인 과정을 막 마치고 자신의 스튜디오를 막 열 예정이었습니다. 축하해야 할 2가지 이유. 그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즉 아내와 함께 있는 사이어고의 사촌이자 남편과 함께 있는 얼린의 가장 친한 친구인 니너를 초대했습니다. 루드밀러는 목록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몇 번의 방문은 싸움으로 끝났고 아무도 밤을 망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파티 중간에 이미 건배가 시작되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테이블의 마지막 조정으로 바쁜 얼린은 사이어고에게 대답을 요청했습니다. 반대편에는 선물 상자를 손에 들고 반항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루드밀라. 나 없이 파티를 하는 거지, 응? 그는 강제로 통과하려고 시도하면서 자극했습니다.
평소에는 침착하고 절제된 성격의 티아고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손짓으로 입구를 막았다. 이곳은 가족 축하 행사이지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라고 그는 건조하게 말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의식도 없이 그는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테이블로 돌아갔고 루드밀라는 복도에서 굴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리는 샐러드 그릇을 손에 들고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은 당황하며 침묵했습니다. 니나는 초조하게 손가락 사이에 냅킨을 비틀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클라라는 눈을 크게 뜨고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티아고는 그 모습을 보고 반항적으로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나는 끊임없는 비판, 간접적인 비판, 무례함에 지쳤습니다. 오늘 나는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벨리는 접시가 깨질까 봐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접시를 올려놓았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사과하고 부엌으로 물러났고 그곳에서 그녀는 감정의 폭풍우에 휩싸였습니다. 그렇다. 그의 어머니는 힘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그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그 누구도, 심지어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조차도 그녀를 그렇게 대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전화가 꺼져 있었어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10분 후 얼리는 결심을 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떠난다. 그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클라라를 데리고 어머니 집으로 이사할 것이다. 무기한으로, 아니면 영원히, 나는 모른다. 하지만 티아고, 오늘 내가 한 일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창백해졌다. 손님들은 남을지 갈지 알 수 없는 눈빛을 교환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얼린이 그를 방해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것이다. 당신은 내 어머니를 모욕했고 그녀를 침입자처럼 대했다. 그래, 그녀는 복잡하지만 그녀는 나의 어머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보여주었다. 그는 딸의 방에 들어가 물건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운 클라라는 두려움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루드밀라 할머니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얼리는 미소를 지으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티아고는 필사적으로 딸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따라 달려갔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틀렸어요. 인정합니다. 전화해서 다시 초대하세요. 미안해요. 약속해요. 그러나 얼리는 환원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가방 하나하나가 용서에 대한 반론인 것처럼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여행 가방을 꾸렸습니다. 20분 후 그는 울면서 그녀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애원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이 그렇게 절망적인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얼리는 며칠 후 친구에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그 문을 닫았을 때의 표정뿐이었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얼리는 놀랍게도 루드밀러는 강의도 없이 불평 없이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녀는 일어난 일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녀에게 있어서 그것은 거의 기적이었습니다. 티아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전화를 걸어 꽃을 들고 나타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얼리는 비타협적이었습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는 주장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 뒤에서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잖아요. 그것은 당신의 태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벌린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폭군처럼 행동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니나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예고도 없이 그는 손녀를 위해 직접 만든 케이크와 초콜릿 상자를 들고 루드밀라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루드밀라,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그는 거절할 여지가 전혀 없을 만큼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아이들은 실수를 하고 있고 엄마로서 우리는 아이들이 실수를 바로잡도록 도와야 합니다.
늘 대결할 준비가 되어 있는 루드밀라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니나를 안으로 초대하고 차를 대접했고 기질과 세계관이 너무나 다른 두 여자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놀란 얼린은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내 아들이 실수를 했어요. 니너가 인정했습니다. 그는 당신을 아내의 어머니로서 존경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루드밀라 당신도 당신의 솔직함이 때때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루드밀라가 웃었다. 예상치 못한 가벼운 웃음이었다. 솔직히요. 나는 진실만을 말할 뿐 모든 사람이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고 얼린은 놀랍게도 두 사람이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둘 다 혼자 아이를 키우고 열심히 일했고 가족을 위해 꿈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알잖아, 알린. 그날 밤 루드밀라가 드물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무 가혹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누구도 어머니 앞에서 문을 닫을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나는 한계를 과장하는데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티무르는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얼린. 너 자신과 캐시어셔를 잘 돌봐라. 그는 어느 날 내 이고어가 나에게 한 것처럼 당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루드밀러는 얼린이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성실한 태도로 딸을 바라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면 어떨까요? 얼린은 마비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녀가 알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이 노력을 보인 곳에서 결점을 보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루드밀라에게서 화해할 수 없는 비평가가 아니라 단순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엄격하고 불완전한 방식으로 딸을 사랑한 어머니. 다음 날 티무르가 다시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혼자 오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얼굴이 거의 가려질 만큼 큰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린은 부엌문에서 숨을 참으며 지켜보았고 그가 헛된 변명의 여지를 남기지 않을 결단력으로 루드밀러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틀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은 시어머니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당신은 얼린의 어머니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내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날 밤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루드밀러는 마치 모든 단어와 모든 의도를 저울질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그를 연구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놀랍게도 느릿하고 뜻밖의 미소가 그의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거의 수줍은 몸짓으로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드립니다. 티무르. 그의 목소리는 더 부드럽고 거의 연약했습니다. 나는 항상 외교적이지는 않지만 당신은 내 딸과 손녀를 돌보아 줍니다. 그녀는 말이 나오기 힘든 듯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그게 중요해요. 얼린은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영원한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어머니의 거실에서 기적에 가까운 평온함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루드밀러가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잠시 동안 여기에 머물도록 초대했습니다. 티무르는 놀란 듯 눈썹을 치켜떴다. 얼린은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캐시어셔를 더 잘 알고 싶어 합니다. 얼린은 여전히 놀란 채로 남편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사람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물론 그는 처음에는 저항했다. 그러나 얼린의 눈에서 희망과 안도가 혼합된 반짝임을 보았을 때 그는 포기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루드밀라와 같은 지붕 아래서 지내던 시절이었다. 3개월 동안 3명의 성인은 양보하고 경청하고 무엇보다도 서로의 한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루드밀러는 요리에 대한 숨겨진 재능을 발견했으며 주말에는 티모어의 시어머니인 니너 빅터로프너를 초대할 때까지 집이 그녀가 직접 준비한 요리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우 다른 두 여성, 한 명은 신맛이 있고 다른 한 명은 너무 달콤함. 이 파이 요리법과 차 한 잔 사이에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우정이 탄생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덜리는 두 사람이 케이크에 적합한 계피 양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그 밤의 재앙으로 인해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그들을 거의 파멸로 몰고 간 논쟁이 있은 지 6개월 후 그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시 외곽에 있는 새롭고 넓은 집에 있었습니다. 그 집은 손으로 선택한 집이었고 이제 더 이상 불편한 손님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자주 등장하는 루드밀러와 니너, 빅터로프너를 위해 예약된 방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티무르는 눈을 반짝이며 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로의 말을 듣는 법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더 좋게 만든 실수에 대해 얼리는 남편과 악수하며 덧붙였습니다. 루드밀라는 조심스럽게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는 딸에게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었지만 문이 면전에서 닫혔던 그날 밤은 그의 명쾌함에 타격을 입혔다. 처음으로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보았습니다. 결점만 지적할 줄만 알았고 자신의 딸의 승리를 축하할 수 없었던 쓰라린 여성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변화를 결심했다. 아니면 나는 얼린을 영원히 잃을 것입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케이시어셔는 이미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티모어의 아버지 이름을 딴 스테펀이 도착하면서 가족이 성장했습니다. 한때 취약했던 유대의 기초는 이제 깨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그 에피소드를 기억하면서 얼린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포기했다면 어땠을까? 그가 티무르에게 자신을 구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어머니들이 변화할 용기를 찾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티무르는 그녀가 주저하는 것을 느끼며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한순간이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지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얹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를 가두었던 그날 밤 기억하시나요? 그는 얼굴을 찡그렸다. 어떻게 잊을 수 있나요? 내 최고의 순간은 아니었다. 나는 그에게 감사합니다. 덜리는 자신도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같은 사이클을 계속할 것입니다. 당신은 의무감 때문에 우리 어머니를 참아냈습니다. 나는 당신을 원망합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비판합니다. 때로는 처음부터 다시 구축하려면 개편이 필요합니다. 티무르는 진지한 얼굴로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날 밤 당신이 가방을 싸기 시작했을 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시나요? 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다. 당신과 크슈샤를 잃지 않기 위해 자존심마저 삼켜버리면 뭐든지 하겠다고. 그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자고 있고 티모어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얼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다 누르기도 전에 어머니의 전화번호가 화면에 나타났다. 엄마. 감사합니다. 처음에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왜요, 내 딸. 루드밀라는 진심으로 놀란 것 같았습니다.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전화 반대편에는 침묵이 흘렀다. 루드밀라가 다시 말을 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다. 그 남자가 내 앞에서 문을 닫았을 때 얼린, 나는 처음으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에 나는 그가 당신을 나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멈춤. 그리고 그것은 나를 부끄러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비판만 했을 뿐 칭찬한 적도 없고 당신이 있어서 진심으로 기뻐한 적도 없습니다. 그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딸을 영원히 잃게 될 것입니다. 사랑해요. 엄마 헐린이 속삭였어요. 나도 사랑해요. 내 딸 또 다른 긴 일시 중지. 그거 알아요. 나는 당신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을 때 얼린은 오랫동안 부엌에 앉아 허공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에는 놀라움의 이상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단지 특별한 일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비밀은요. 변화할 용기를 찾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나 빅토로브나가 어린 스테판을 도우러 왔을 때 머물렀던 객실에서 사진 한 장이 눈에 띄는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피크닉을 갔던 것입니다. 티무르와 알린, 크슈샤와 아기 스테판, 그리고 웃고 있는 두 할머니. 작지만 파괴할 수 없는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은 너무나 다르지만 비슷했습니다.